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 팽창과 그리고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이 낡은 티가 나요. 자, 요즘에는 시간 팽창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간 지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지연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저는 시간팽창이라고 아마 계속 부를 겁니다. 이게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 나서 바뀌었더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지연이라고 노력은 하겠지만 무의식 중에 툭툭 시간팽창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건데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지연인데요. 시간지연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일단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시각과 시각 사이의 길이 무슨 얘기냐면, 시각은 어떤 특정한 순간을 지칭해요. 어떤 순간부터 어떤 순간까지 발생한 어떤 길이가 있을 건데요. 그 길이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수업시간을 이야기할 때 수업이 시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시작 순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끝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작 순간부터 끝 순간까지 수업 시간을 50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50분이라는 것이 과연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죠. 50분의 정체가 뭐냐라는 건데, 우리는 시간의 기본 단위로서 1초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길이를 재려면 우리 하는 게 있죠. 길이를 재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를 갖다 댈 겁니다. 자를 갖다 대면 자에 있는 눈금의 개수를 읽어서 길이를 이야기하듯이 시작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여기에 1초라고 하는 시간이 몇 개 들어가는 건지를 세는 겁니다. 1초를 쭉 채워나갈 거라고요. 1초라는 길이를 이렇게 쭉 채워나가면 여기에 1초에 수가 나타날 건데요. 1초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1초가 대략 3000개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50분이라는 시간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자를 내듯이 시간이 1초 단위가 쭉 나와 있는 자를 갖다가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금이 3000개가 되면 50분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 시간지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타인의 시간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초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1초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내 시계로 1초를 재면 이만큼인데, 다른 사람의 시계가 1초가 똑딱하는 순간을 봤을 때 나한테는 이만큼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시작 순간부터 끝 순간까지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더 긴 시간대로 나눌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1초의 수는 3000개가 안 되겠죠. 3000개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마치 느리게 가는 것처럼, 저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우리 관찰되는 현상을 시간지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전통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예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빛시계입니다. 빛시계.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레이저 광원을 두고요. 위쪽에다가 거울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빛을 비추면, 빛을 쏘면 빛이 똑바로 올라갔다가 반사돼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1회 진동하는 시간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 1회 진동하는 시간. 갔다가 오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시간을 우리는 잴 수 있어요. 우리 시계로 잴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보면서 빛 쏘고 돌아오는 데까지 잴 수 있는데 이거를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도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해야 됩니다.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해야 되고,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빛시계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갔다 올 거니까 h만큼 갔다 h만큼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t는 EH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래쪽에서 빛을 쏴서 그 녀석의 시간을 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이 빛시계가 엄청 빠른 우주선에 실려서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 빛시계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걸 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빛을 쏠 건데 우주선 안에서는 빛이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이지만 우주선이 이동하게 되니까 빛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빛의 경로가 우리 눈에는 밖에 있는 사람 눈인 겁니다. 밖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는 빛시계를 바라보면 시계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빛시계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밖에서 움직이는 녀석을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빛시계가 움직이는 속도를 V라고 해봅시다. V. 그러면 이 빛시계의 높이는 H인데 이 녀석이 올라가는 동안 한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S라고 하는 녀석은 S'은 ES가 될 건데요. 당연히 H보다 길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할 겁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고 T'의 시간이 걸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이 걸렸다면 여기까지는 2분의 1 T'이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의 이동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2분의 1 V T'.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S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H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V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S가 EH보다는 길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얘가 EH보다 길어질 거라고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T'도 원래 시간이었던 T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되겠죠.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더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갔다 오는 게 나한텐 요만큼인데 지나가는 녀석을 보면 그게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초 1초의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아까 전처럼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를 나눴을 때 이게 1초라고 해봅시다. 1초. 그러면 우리는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는 1초보다 길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타서 같이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타서 빗시계와 함께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보기엔 그냥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그냥 이것 자체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게 1을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다면 이 사람이 볼 때에도 역시 이게 1초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은 이렇게 보일 건데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지연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1초가 내가 측정하는 시계로는 더 긴 시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부터 사건까지를 1초 단위로 나눴을 때 이 나뉘는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시계로 봤을 때 정지한 사람의 시계로 봤을 때는 정각에 출발했던 시간이 여기가 10이죠? 50분 지난 걸로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시계를 보면 50분이 지난 게 아니라 덜 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 시계로 50분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50분을 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시계를 우리는 느리다라고 부르죠. 저 시계가 좀 느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시계,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을 이용하면 얼마만큼 느리게 갈 것인지, 내가 보는 1시간이 실제적으로 상대에게는 몇 분으로 느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그냥 다음과 같이 좀 기억하겠습니다. 관찰자가 보는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 그렇죠? 자, 여기에 수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지만 수식과 비슷하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속도가 빨라진다면이에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길이 자체가 증가하겠죠? 이 길이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대각선의 길이, 빗면의 길이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고 얘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커지면 당연히 이 시간도 함께 커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움직이는 시계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황색 사람이 보는 녹색 사람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 저기 시계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지금 돌릴 수 없어서 그런데 저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교실에 있죠? 시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를 기점으로 저렇게 정지해 있는 시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시계는 내 시계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야기하기 진행하기 위해서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보는 B의 시계는 천천히 흐르겠죠.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그러면 B가 보는 A의 시계는 어떻게 보일까요? B가 보는 A의 시계. A가 보는 B의 시계가 천천히 흐른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A가 보는 B의 시계가 천천히 흐른다? 그렇다는 얘기는 B가 보는 A의 시계가 빠르게 흐를 거야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 상대성 이론할 때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즉 A가 보는 시계가 A가 보는 B의 시계가 느리니까 B가 보는 A의 시계는 빠를 거야 라는 얘기는 관찰자와 상관없이 대상이 똑같이 보여야 돼. 현상을 똑같이 관측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6세 미만의 아이디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B가 A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B가 A를 본다면 그럼 B 입장에선 자신은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고 착각할 겁니다. 지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나는 정지해 있고 제가 움직여 라고 착각할 거라고요. 우리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밖을 보면 밖에 있는 풍경이 차창의 뒤쪽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죠. 근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풍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나는 가만히 있고 풍경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B 입장에선 자신은 정지해 있고 A가 뒤로 가겠죠. 그렇단 얘기는 B가 보기엔 A가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A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는 시계니까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A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B, 네 시계 내 거보다 느리게 가. 근데 B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봤을 땐 네 시계가 느리게 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우리는 이게 혼란스럽지만 관측자의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길이 수축인데요. 길이 수축. 자, 그러면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의 길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를 갖다가 걸면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자 갖다 걸면 된다고요. 우리 뭐 책의 길이를 재라 라고 하면 책 옆에다 자 이렇게 갖다 대고 눈곱 몇 개인지 읽어가지고 길이를 측정할 거잖아요. 쉬운 얘기죠. 자, 근데 만약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엄청 멀다면, 예를 들어 A가 태양이고 B가 목성쯤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우리가 자를 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주어질 테니까,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우리가 궁금한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이 시간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일 건데요. 하나는 밖에서 여기를 지나는 물체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V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A를 출발해서 B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밖에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밖에서 보지 않고 여기 직접 타서 여기에 탄 상태로 출발할 때 시간 보고 도착해서 시간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측정하는 출발할 때 시각, 도착할 때 시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출발할 때 시각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시침만 좀 표시합시다. 출발할 때 시간이 같았다고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녀석이 지나간 시간이 존재하겠죠. 도착할 때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이 사람이 보는 A의 시계라고 하는 녀석은 움직이고 있는 시계죠. 움직이고 있는 시계라고 하면 시간이 내 거보다 이렇게 느리게 흐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 T'과 이 두 개 시계로 구한 거예요. 요 면적 T' 그리고 이 면적 T 중에서 당연히 T가 T'보다 더 길게 나타나겠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측정하는 길이에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외부에서 AB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하는 길이 S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나타낼 거고요. 이 타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간 역시, 이 타 있는 사람이 측정하는 길이 역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나타낼 거라고요. 자, 근데 시간 지연의 현상에 따르면 두 개에서 측정되는 시간이 달라야 되고요. 움직이는 시계는 더 느리게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더 조금 흘러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거리가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거리보다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시간 팽창.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각과 시각 사이의 길이를 측정할 건데, 그러기 위한 1초라는 기준 단위가 필요하고요. 그 1초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면 1초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갖다 댔지만 눈금이 더 커서 적게 읽힌다. 즉 시간이 조금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빗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것. 그때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 정지해 있는 걸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밖에 정지해 있던 A가 B의 시계를 봤을 때 느리게 가듯이 B 사람이 A의 시계를 보면 역시 A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A의 시계가 더 천천히 흐른다. 즉 움직이는 시계는, 나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흐른다라는 걸로 관측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길이 수축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수식은 우리 원래 잘 안 했는데요. 수식은 잘 안 했는데
수식을 좀 보겠습니다. 수식. 그래서 먼저 시간 지연과 관련된 수식인데요. 늘어나는 1초의 길이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초의 길이입니다. 1초의 길이. 여기에다가 정지해 있는, 즉 내시계로 1초를 집어넣으면 그 1초의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예요. 그래서 늘어난 1초로 다시금 시간 간격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길이 수축인데요. 길이 수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은 이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실제 측정할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고유 길이에서 1-v제곱 나누기 c제곱 이렇게 써서 얘를 우리는 고유 길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측정하는 A, B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이 사람이 측정하는 이 길이를 우리는 고유 길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이 측정하는 길이,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측정되는 길이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는 정지해 있고 A, B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차에 타 있으면 풍경이 뒤로 가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나는 정지해 있어. A, B가 뒤로 움직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물체의 길이. 그래서 얘가 L, 얘가 L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쟤도 이것처럼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이야기할까 합니다. 고유시간. 자, 그러면 관찰자가 보는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시계 중에서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관찰자와 함께 움직이는 시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거예요. 관찰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녀석들은 느려지니까 관찰자가 들고 있는 이 시계가 가장 빠르다고요. 그래서 관찰자에 대해서 정지 상태, 즉 관찰자와 함께 움직이는 시계, 이 시계로 측정한 시간을 우리는 고유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시간이에요. 이게 고유시간. 대상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것, 이게 고유시간. 그래서 이 시간, A라는 사람이 B의 시계를 보게 되면 그 녀석은 짧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B가 이 시계를 보면 B는 이 시계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B가 보기엔 빛의 궤적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B가 보기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B에게는 이 시계가 고유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에겐 이 시계가 제일 빠른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시간은 항상 가장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 식을 써야 되는데,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고유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꿀 건데요. 원래는 이게 고유시간 1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초가 몇 개 늘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다시 시간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쪽을 T0로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고유시간 1초가 아닙니다. 1초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4시계로 측정한 시간, 뭐 예를 들어 3시간 이런 걸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움직이는 시계에 표시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을 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 만약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안에 있는 사람이 보고 밖에 있는 사람이 볼 건데 이 물 전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벽에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거리가 더 멀 테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안에 타 있는 사람에게는 정지 상태로 보이지만 밖에 타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운동하는 걸로 보이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뭐 상관없잖아요. 상대성 이론인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에너지는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양쪽에서 에너지의 표현을 같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한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조금 수학적인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부터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 과정은 좀 제끼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움직여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물체의 속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야 되고 이 M을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물체의 질량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1-V제곱분의 C제곱분의 M0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상황을 좀 볼게요. 일단 V가 0이라면 이 부분 통째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부분 루트 1만 남을 거고 지워져서 식이 M은 V가 아니죠? M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M0를 우리는 정지 상태의 질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정지 질량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M이라고 하는 녀석 속도가 빨라지면 이 식에서 만약 얘가 커진다면 얘는 증가할 거긴 한데 증가하더라도 1보다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이 질량을 우리는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론적 질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속도에 따른
질량 변화가 나타나고 그 녀석이 에너지로서 반영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은 나중에 인류 역사를 뒤바꾸게 돼요. 인류 역사를 뒤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식 덕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제 한 130년쯤 됐겠네요. 이 식이 발표된 지.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고요. 예전에는 질량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질량 자체가 에너지다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이제 질량이 곧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위대함이에요. 왜 위대한 거냐 하면 이 상대론적 질량을 생각해 봤을 때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차가 음속을 가볍게 넘습니다. 뭐 초당 400m 이상을 주파한다라고 보면 돼요. 초당 400m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겠죠. 자, 그렇게 빠른 차가 있다라고 해도 이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서 늘어나는 질량은 1000kg당 무려 30억 분의 1g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빠른 차를 만든다라고 해도 그 상대론적인 질량은 무려 30억 분의 1, 1000kg당 30억 분의 1g 증가할 거예요. 측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측정할 수 없고 관측할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단지 머릿속에서 그려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천재적인 직관이나 천재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특수상대성 이론, 나중에 일반상대성 이론도 잠깐 언급할 건데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엄청난 이론을 발견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했고 증명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받기를 염원하는 그 상인 노벨상을 상대성 이론으로 받지 못해요. 증명이 안 된 관계로. 그래서 나중에 광전효과라고 불리우는 다른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노벨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온 게 한 130년쯤 됐을 거라고. 130년 전이면 우리 일제강점기가 이제 막 시작되던 그 찰나입니다. 그 찰나에 이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마치고요. 원래는 아마 교과서에 일반상대성 이론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심심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나마 수식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식들이 있었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